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지금은 8시 정도 됐어요. 출근하려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 전에 그냥 뭐 간단하게 영상 같은 거 좀 찍어보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한 5시인가 일어나서 뭐 건축 책도 좀 보고 그다음 자기계발 도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 2시간 정도 읽다가 건축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물론 건축을 공부하고 있지만 뭐 이제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건데, 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지와의 관계, 우리가 건축 설계할 때 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를 하더라도 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처음에 독일에 와서 일을 할 때 가장 좀 저의 어떤 첫 프로젝트가 그 건축 심의에 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건축 심의를 제가 직접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소장님하고 같이 따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유명한, 독일에서 정말 유명한 건축가들 2분이 이제 그 심의위원이었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같이 PT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소장님이 그 설명을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너무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어를 유창하게 말도 못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말을 했으면 오히려 저보다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좀 빡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 대지와의 관계는 어떤 건축가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도시 전문가다, 내가 도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런 게 와야 된다, 아니면 저런 게 와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였으면 당연히 법규적으로 이 땅에서는 옆에 주변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보는 주관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옆집이 뭐 되게 오래된 건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전통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 땅에서는 그러면 옆집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도시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해야지 이게 도시와의 관계가 좋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떤 유명한 뭐 건축가가 와도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진짜 뭐 세계적인 건축가 와서 설명을 해도 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뭐 도시 건축 심의위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심의를 하는 거죠.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심의위원들이 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물, 이게 그래도 타당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 도시라는 게 주변과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물을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이제 베를린으로 독일을 왔었어요. 그래 베를린을 와서 베를린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서 보다 보니까,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되게 브루탈리스트적인 그런 성향의 건축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색채 자체가 회색 톤의 어떤 그런 무채색의 개념이 되게 강했는데, 그때 베를린을 이렇게 걷고 있다 보니까 GSW의 그 헤드쿼터 건물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건물이 그때 당시에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뻐 보였어요. 너무 이뻐 보이고, 그런 회색 톤의 이런 도시에서
어떤 활기를 불어일으켜주는 어떤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컬러풀한 그런 색채로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살리는구나. 그리고 저게 베를린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과의 조화를 생각을 할 때 뭐 회색 톤의 어떤 이런 무채색의 도시에서 비슷하게 이제 뭐 그런 주변이 이런 회색 톤이기 때문에 내 건물도 회색 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주변과의 조화가 맞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역동성과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도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사실 그런 컬러풀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자워브로 휴턴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워브로 휴턴과 같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되게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가 도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젠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왜 나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내 제안이 안 받아줬어. 근데 저쪽에 보면 자워브로 슈터는 도시가 이렇게 회색 톤인데 이런 컬러풀한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컬러풀한 디자인이 안 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너는 되는데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너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면 랜드마크고 내가 하면 이건 도시의 어떤 흉물이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도시와의 관계, 도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는, 당신의 건물이 컬러풀을 하든 아니면 매스가 복잡하든 디자인이 화려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교수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너가 그 디자인, 제안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건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주변의 상황들이나 주변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 뭐 그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제안에 대한 타당성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더 연결고리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축설계 A4이라는 그 영상을 얘기할 때도 뭐 주변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사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사례를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례 조사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만 찾아서 그냥 이런 느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례에 나오는 어떤 작가분들이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건물의 매스를 지향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설명하면서 이게 내 대지의 여건과 상황들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간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중요했던 이유도 사실 내 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례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 평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헤르조그 디 뮤론 같은 경우도 건물의 설계 뭐 그냥 입체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건물의 매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건축 설계할 때 나타나는 어떤 캐릭터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왜 그 사람은 계속 건물의 평면이 아니라 건물의 단면 속에서 계속 수직적인 것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 사람이 결국 하고자 수직적인 어떤 그 동선을 파괴해서 결국에는 얻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 아니면 뭐 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건물의 프로그램 자체가 벽을 없애버리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들에 대한, 그걸 통해서 잔나가 얻고자 했던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작가들의 이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설계할 공간에서 그 작가의 어떤 캐릭터들을 같이 설계에 묻어낸다면 결국에는 그거 자체가 내가
잔나가 도시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를 해석해서 그리고 그런 제안을 했던 방법들, 아니면 자오 브로크 휴턴이라는 건축가가 그 주변과의 관계를 해석해서 설계를 했던 방법들, 아니면 예를 들면 요즘 가장까지는 아니지, 요즘 최근에 좀 핫한 젊은 건축가 중에서 뭐 준야 이시가미 같은 경우 꽤 괜찮은 건축가잖아요. 그래서 준야 이시가미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왜 이런 메스를 이 공간에서 제안을 했는지, 그 건축의 어떤 디자인적인 메스 가지고 사진만 보고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그걸 갖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대지와의 관계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대지와의 주변과의 관계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주변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들이 그 내 의견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일단 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주변에 뭐 도로가 있고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전체적인 도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도시를 읽고 나서 내가 느끼는 그 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도시의 문제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례들, 비슷하게 해결한 사례들을 또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복합적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 사실 주변과의 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주변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개선시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교수님이 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설계했던 거를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걸 들고 가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봤자 교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교수님은 너가 그 설계한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설득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한 거를 굳이 엎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 여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훨씬 더 좀 타당하게, 그리고 좀 일목요연하게 그런 것들을 잘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아마 교수님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오케이 하실 거예요. 사실 교수님들이 뭐 되게 뭐 학생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억압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돼, 아니면 뭐 내가 설계한 디자인이 너가 설계한 디자인보다 좋아,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사실 꼭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있긴 있어요. 사람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디자인은 학습이 가능한 걸 수도 있는데, 디자인은 결국에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환경,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걸 봐왔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이 꼭 이렇게 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학교 수업 시간에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만약에 그러면 본인이 이제 설득하는 능력에 대해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대략 한 9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저는 이제 9시에 건축주분이랑 이제 협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건축주분을 설득하러 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